우리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수술받지만 북한의 한 조종사는 본인의 딸이 맹장 수술을 마취 없이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양 최고 병원에서조차 마취제가 없었고 9살 아이는 수술대 위에서 엄마! 비명을 질렀죠. 한 달 월급의 10배를 주고 장터에서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야 했던 이 엄마는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20년 경력의 북한 최고 조종사를 반역자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전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2020년 평양 미림 비행장이었어요. 그날 아침 6시 저는 초록색 비행복을 입고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장군님 차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북한에서 몇 안 되는 여자 조종사인 제가 비행 시범을 보이는 날이었거든요. 리명희 동무. 조국의 하늘을 지키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공군 조종사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눴잖아요.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남쪽 비행기를 격추시킨 영웅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죠. 명희야, 너는 조국을 위해 살아라, 아버지처럼. 그래서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자가 조종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른 주민들보다는 좀 나았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고기 배급도 나오고 쌀도 제대로 나왔거든요. 아침마다 딸아이가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제 비행복 입은 모습을 보면 눈을 반짝반짝 빛냈거든요.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럼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지혜 지켜줄게. 우리 어머니는 그때 68이셨어요. 6.25 때 부모님을 다 잃으신 전쟁 고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고 우리를 키우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먼지를 닦으셨어요. 명희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수령님 덕분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땐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비행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밖으로 나올 때면 담장 너머로 일반 주민들이 보였거든요. 비쩍 마른 몸에 누런 얼굴로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를 오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할머니는 풀뿌리를 캐고 계시더라고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사실까? 우리는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저분들이 혁명 정신이 부족한 거야. 나는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배급을 받는 거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하늘을 날면서, 딸아이 키우면서, 남편과 어머니 모시면서.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딸이 곧 지옥을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이 하늘을 날아 도망쳐야 할 거라는 거요. 샵 챕터의 눈물. 그게 2021년 가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지혜가 소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배가 아파요. 처음엔 그냥 배탈인 줄 알았어요. 전날 저녁에 어머니가 감자로 국을 끓여주셨거든요. 요즘 배급이 좀 늦어져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군인 가족도 그랬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어요. 지혜야, 좀 참아봐. 엄마가 소화제 구해올게. 그런데 딸아이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고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를 악물고 배를 움켜쥐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빨리 차 준비해요. 남편이 부대 차량을 끌고 왔어요. 우리는 지혜를 안고 평양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죠. 거기가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병원 같은 곳이에요. 간부들이나 군 고위층 가족들이 가는 특권 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어요. 리명희 동무 가족입니까? 의사 선생이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의사였는데 머리카락이 반쯤 희끗희끗한 게 고생이 많으신 분 같았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맹장염입니다. 급성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맹장염, 그거 수술하면 금방 낫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젊었을 때 맹장 수술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틀 만에 퇴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안심했죠. 선생님,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취제가 없어요. 네, 마취제가 없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평양 최고 병원인데 마취제가 없다니요. 의사 선생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요즘 제재가 심해서 의약품이 안 들어와요. 마취제도 한 달 전에 떨어졌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당 간부님들 수술용으로 아껴둔 거라서. 그럼 우리 딸은요?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뭐라도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이 급하게 말렸어요. 일어나세요. 동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마취 없이 수술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6.25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다만 뭐예요? 다만 뭔데요? 다만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항생제가 없어서 감염 위험이 큽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섰어요. 그래도 수술은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사망합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해서 1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해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이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어머니는 종교를 믿진 않으셨지만 그날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셨거든요. 주체사상 만세도 좋고 수령님도 좋은데 제발 내 손녀만은 살려달라고. 그때 수술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혜 목소리였어요. 제 딸아이 목소리. 저는 미친 사람처럼 수술실 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엄마 여기 있어. 지혜.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딸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끊겼어요. 기절한 거였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통증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다고 의사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이 나왔을 때 저는 달려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 살았어요? 살았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항생제가 없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잘 버티면. 겨우 이틀인데 그게 지옥 같았어요. 지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배에는 거즈를 대충 감아놨는데 피가 조금씩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겨우 눈을 떴어요. 지혜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배가 아파요. 불 같아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종사 훈련 받을 때 다쳤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지혜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 구해올게. 엄마가 꼭 구해올게. 저는 병원을 뛰쳐나가서 부대로 갔어요. 부대 의무과에 가서 항생제 좀 달라고 했죠. 거기서도 없대요. 그래서 제 비행 수당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들고 장마당으로 갔어요. 장마당,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몰래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약도 판다고 했거든요. 항생제 있습니까? 페니실린이라도 좋으니까 있는 거 다 주세요. 약 장수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비행복 입었네. 군인이야. 조심해. 보위부가 요즘 단속 심해서.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결국 중국산 항생제 5알을 샀어요.
제 한 달 월급의 10배 값이었어요.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뛰어 돌아갔는데 지혜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감염이 시작된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항생제 구해왔어요. 의사 선생이 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바로 투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침대 옆에서 한숨도 안 자고 지켰어요. 남편도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지혜는 계속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목말라요. 추워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지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환각이었어요. 고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였죠.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지혜야, 아무도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무서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지혜는 안 죽어. 엄마가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딸아이가 죽으면 어쩌지? 만약 이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우리가 지키는 조국인가? 저는 20년 동안 전투기를 몰며 조국의 하늘을 지켰어요.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살았죠. 그런데 그 조국이 제 딸 하나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다고요? 평양 최고 병원에 마취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9살짜리 아이가 수술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나라. 이게 우리가 배운 지상낙원이라고요?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 이야기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도 맹장 수술했는데 마취 없이 했어요. 12살인데 고통 때문에 실성할 뻔했다니까요. 그나마 병원이라도 왔으면 다행이지. 우리 동네 김동문의 아들은 약 못 구해서 그냥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이 진찰하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지혜가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퇴원할 때쯤 지혜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남한에서는 수술할 때 안 아프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병실에서 옆 침대 언니가 그랬어요. 남한은 마취약도 많고 병원도 좋대요. 그래서 아프지 않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딸아이 머리만 쓰다듬었죠. 집에 돌아온 날 밤 남편과 둘이서 앉아 있었어요. 지혜와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도 그날 밤 생각했소.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하고. 내 딸이 수술대에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오. 난 정비사로 20년을 일했소. 낡아 빠진 전투기 부품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그런데 정작 내 딸 하나 제대로 치료 못 해주는 나라라니.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눈에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대 사상 교육 시간에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인민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혜가 비명 지르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양 시내를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굶주린 사람들, 장마당에서 풀뿌리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 강가에서 물고기 잡으려다가 얼어 죽은 아이들 이야기 다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난 그동안 뭘 본 거지? 아니, 뭘 외면한 거지? 어느 날 부대에서 정치학습을 하는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조선 괴뢰들은 인민을 착취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남한은 왜 약도 많고 병원도 좋다고 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죠. 강사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했어요. 리명이 동무, 그건 부르주아 사상입니다. 조심하시오. 그 일로 저는 사상 검열을 받았어요. 다행히 조종사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큰 처벌은 면했지만 한 달 동안 자아 비판을 써야 했죠.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선 안 돼. 우리 딸이 이 나라에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린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조국이냐, 딸이냐? 저는 딸을 택했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제 각성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진짜 제가 지켜야 할 게 뭔지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어요. 하늘이 아니라 제 딸이었어요. 샵 챕터 주파수. 지혜가 회복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2022년 초봄이었죠. 그날도 저는 훈련 비행을 나갔어요. 동해 상공 순찰 훈련이었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밑으로는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예전 같았으면 아, 우리 조국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라. 지혜 수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몰면서 무전기를 켜놨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북한 관제탑 주파수가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봤죠. 그러다가 한국말이 들렸어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탈북민 가족 찾기 시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북한에서 나만 방송 듣는 건 반역죄예요. 총살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주파수를 끄지 못하고 그대로 들었어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 김순희 씨, 어머니께서 찾고 계십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아나운서인지 그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아, 저 어머니는 6.25 때 헤어진 가족을 아직도 찾고 있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가족이 흩어졌는지. 우리 어머니도 그때 부모님을 잃으셨고요. 남쪽엔 헤어진 가족을 찾는 방송이 있다는 게 그게 신기하면서도 슬펐어요. 그 다음엔 탈북민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3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북에서는 배고파서 풀뿌리를 먹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밥도 마음껏 먹고 병원도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수술비 걱정도 없고요. 수술비, 그 말에 지혜 생각이 났어요. 마취 없이 수술대에서 비명 지르던 내 딸. 한 달 월급의 10배를 주고 산항생제. 그게 공짜라고요? 북에 계신 어머니, 제발 살아 계세요. 언젠가 꼭 모시러 갈게요. 통일만 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주파수를 북한 관제탑으로 돌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지 않았겠죠? 감시는 안 당했겠죠? 209 이상 없나?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지혜야,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 남조선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미국 놈들이 착취해서 거지처럼 산대.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약도 없고 밥도 부족해요?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제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었죠. 지혜야. 그거 옆집 철수 엄마는 장마당에서 중국 약 판다고 하던데 중국 약은 좋은 거예요? 지혜야,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알았지. 딸아이를 와락 안았어요. 이 아이는 벌써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체제를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훈련 중에 나만 방송을 들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미쳤소. 그거 들키면 우리 가족 다 죽어? 알아요. 하지만 들어버렸어요. 남한에서는 병원비가 공짜래요. 탈북민들이 잘 산대요. 그게 다 거짓 선전이오.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배웠잖소. 그럼 우린 천국에 사는 건가요? 우리 딸이 수술대에서 비명 지르는 게 천국인가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가끔 생각해요. 정비할 때 중국산 부품 보면서 말이오. 중국도 우릴 도와준다면서 왜 제대로 된 부품은 안 주는지.
낡은 것만 주는지 우린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물론 작은 소리로요. 혹시 누가 도청하고 있을까 봐요.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 조회 시간이었어요. 정치부 간부가 앞에 나와서 엄숙하게 말했어요. 동무들, 오늘 우리 부대에 반역자가 색출되었습니다. 모두 긴장했죠. 반역자라니. 312호 조종사 박철호 동무가 남조선 방송을 청취하고 반동 사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철호, 제 동기였어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비행했던 동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어요. 박철호는 이번 주 금요일 공개 처형됩니다. 모든 군인과 가족은 참석해야 합니다. 공개 처형.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한 방송을 들은 게 생각났거든요. 만약 제가 들켰다면 금요일이 됐어요. 부대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인들, 그 가족들, 주변 주민들까지 1000명은 넘게 모인 것 같았어요. 박철호가 끌려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고문당한 거였죠. 옆에는 그의 부인과 두 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6살이었어요. 동무들, 이자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오? 정치 간부가 소리쳤어요. 남조선 괴뢰 방송을 듣고 우리 공화국을 욕했소.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독했소. 박철호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라는 뜻 같았어요. 총소리가 울렸어요. 박철호가 쓰러졌어요. 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아빠 라고 울부짖었어요. 저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낸다. 정치 간부가 선포했어요. 연좌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북한이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혜를 봤어요.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은 동지, 위대하신 그 은덕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내 딸이 이 체제에 세뇌되고 있다는 게. 지혜야, 엄마한테만 말해줘. 넌 정말 행복하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뭐예요? 그냥 매일 즐겁고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고. 그럼 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요즘 자꾸 배고파요. 학교 급식도 작아요. 친구들도 다 배고프대요. 제 심장이 조여왔어요. 그리고 엄마,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엄마는 비행기 조종사잖아요. 멋있는 것 같은데 엄마 표정이 항상 슬퍼 보여요. 전 슬픈 어른이 되기 싫어요. 9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제 마음을 꿰뚫은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36살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는 굳어 있었어요. 웃음기가 없었어요. 난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지? 사실 오래전부터였어요. 20대 초반, 처음 조종사가 됐을 때는 매일 웃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배급이 줄어들고 동료들이 하나씩 숙청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출퇴근만 했어요. 우리 딸도 이렇게 되는 건가? 무표정한 어른이 되는 건가?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지혜 정기 검진 때문이었죠.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리명이 동무, 따님이 키가 안 크고 있어요. 무슨 영양실조예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어요.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기나 계란을 먹여야 하는데 요즘 배급으로는 힘들죠. 장마당에서 구하셔야 할 겁니다. 또 장마당. 또 조종사 월급으로는 매일 고기 사 먹이기가 불가능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다들 얼굴이 누렇고 말라. 한쪽 구석에서는 할머니가 풀뿌리를 팔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쥐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그때 또 나만 방송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는 병원비가 공짜고 학교 급식도 충분하다고 했죠. 거짓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앉았어요. 지혜는 재우고요.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뭐니? 어머니는 6.25 때 남쪽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쟁 이야기는 하기 싫어하셨거든요. 왜 그런 걸 묻니? 궁금해서요. 나만이 정말 지옥인가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른다. 전쟁 후에 남쪽 가족은 다 잃었으니까. 남쪽에 가족이 있으셨어요? 오빠가 있었지. 전쟁 때 헤어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리워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만약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명희야, 무슨 위험한 소리를 하는 거냐? 남편이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전 요즘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우리 지혜는 영양실조래요. 키가 안 큰데요. 이대로 크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대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지혜가 단백질이 부족해서요.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요. 하지만 우린 셋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부대에서 또 소식이 들렸어요. 박철호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 10살짜리 아들과 6살 딸도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평생 수용소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지혜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실수하면, 만약 나만 방송 듣는 걸 들키면 우리 가족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철수 아빠는 왜 죽었어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었대요. 철수가 박철호 큰아들이었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철수는 이제 학교 안 와요. 어디 갔어요? 멀리 갔어. 다시 못 봐요. 지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엄마 아빠랑 헤어질까봐 무서워요. 나도 멀리 가야 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완전히 확고하게.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든 나가야 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내 딸이 이 공포 속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어요. 내 딸이 영양실조로 키도 못 크고 친구가 수용소 가는 걸 보면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어요. 나만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게 진짜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것. 적어도 거기서는 내 딸이 마취 없이 수술받진 않겠죠. 적어도 거기서는 영양실조로 키가 안 자라진 않겠죠. 적어도 거기서는 친구 아빠가 총살당하는 걸 보진 않겠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요. 남편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제 방법이 있어요. 전투기, 제가 모는 전투기, 그게 우리 탈출구였어요. 물론 미친 짓이었어요. 성공 확률은 아주 낮았고 실패하면 온 가족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차라리 하늘에서 죽는 게 나았어요. 최소한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샵 챕터 계획. 탈출을 결심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2022년 여름, 그날이 왔어요. 지혜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교복 단추가 뜯어져 있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아이를 와락 안았어요. 지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진정이 되고 나서야 말했죠. 오늘 당 간부님 아들이 저를 밀쳤어요. 제가 급식에서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더니 그 오빠가 너는 비행사 딸이라고 밥을 더 먹냐고 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급식에서 밥 한 숟가락 더 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저를 밀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지혜가 교복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하셨어요. 그 오빠 아버지가 당 비서님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 비서 자제. 그건 북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 힘이 센지가 중요한 거였죠.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른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교장 선생과 당 비서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당 비서는 50대쯤 돼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는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어요. 리명희 동무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폭행했소. 그건 아닙니다. 제 딸이. 닥치시오. 증인도 있소. 여러 학생이 봤단 말이오.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당 간부가 진실이었어요. 리명희 동무, 당신은 조종사라며 그런 사람이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 말로는 말대꾸 하지 마시오. 당신 딸은 일주일 정학이오. 그리고 자아비 판문을 써오시오. 일주일 정학. 그 정도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당 비서님께서 이 사건을 보위부에 보고하시겠다고. 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이에요. 한번 보위부에 찍히면 끝이었어요. 잠깐만요. 아이들 싸움인데 왜 보위부까지. 당신 같은 교양 없는 사람은 조종사 자격이 없소. 당 비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당신 가족을 조사할 거요. 혹시 반동 사상이 있는지 말이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반동 사상. 그건 끝이었어요. 저희 집을 뒤지면 뭐가 나올까요? 남편이 몰래 들은 중국 라디오, 제가 비행 중에 접한 남한 주파수,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박철호처럼 공개 처형, 지혜까지 수용소로.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주겠소. 일주일 안에 자아비 판문과 함께 우리 아들에게 사죄하시오. 안 그러면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주일. 우리한테 일주일밖에 없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오? 지혜 사건부터 당 비서 협박까지 다 얘기했어요. 남편은 벽에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먼. 우린 끝났어. 아니에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소? 보위부가 나서면 우린 다 죽는 거요. 탈출해요. 지금 당장. 남편이 저를 빤히 봤어요. 당신 미쳤소? 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딸이 수용소 가요. 10살도 안 된 애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전투기를 훔칩니다. 그걸 타고 남한으로 갑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 20%? 나머지 80%는 죽는 거죠. 격추당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래도 하시겠소? 20%라도 있으면 해야죠. 여기 있으면 100% 죽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획을 짰어요. 물론 작은 소리로요. 불도 다 끄고 속삭이듯이. 일단 비행 계획부터 세워야 해요. 서해상공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가는 루트요. 남편이 그린 지도를 꺼냈어요. 정비사라서 비행 루트를 잘 알았거든요. 여기 평양에서 서해안까지는 1시간. 거기서 NLL, 그러니까 북방한계선까지는 30분. 그 다음 인천까지는 20분 정도. 연료는 충분해요. 맥마이너스 최대 비행시간이 2시간 반이요. 빠듯하지만 가능해요. 문제는 추격이에요. 분명히 다른 전투기들이 저를 쫓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최대한 낮게 날아서 레이더를 피하고 그리고 빨리 남한 공군과 교신해야 해요. 제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남한 공군 교신 주파수예요. 비행 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걸 외워야 해요. 121.5mH 국제 비상 주파수군요. 이걸로 교신하면 남한 공군이 응답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건데? I am a defector from North Korea. Request protection.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영어도 할 줄 아시오? 공군 조종사는 기본 영어를 배우거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동해 상공 훈련 비행이 있어요. 그때 루트를 이탈해서 서쪽으로 갈 거예요. 발각되면 격추당하겠죠. 하지만 안 하면 어차피 죽잖아요.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부대에 나가서 훈련하고 밤에는 탈출 계획을 다듬고 지혜는 정학 중이라 집에 있었는데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살아서 남한에 도착할 수 있을까? 금요일 저녁 어머니를 따로 불렀어요. 남편과 지혜는 방에 있게 하고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저희가 곧 떠나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지혜가 문제에 휘말렸어요. 보위부가 조사하려고 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다 끝나요. 그래서 탈북합니다. 남한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어요. 언제? 다음 주 화요일이요. 나도 데려갈 거냐? 그 질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투기가 작아서. 저랑 지혜밖에 못 타요. 남편도 못 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엄마는 이제 늙었다. 어차피 오래 못 산다. 너희들이나 살아라. 어머니, 명희야, 엄마 말 들어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엄마가 6.25 때 부모 잃고 혼자 살았잖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도 살아야 한다. 특히 지혜는 살아야 해. 그 애는 아직 어리잖니. 하지만 어머니는, 엄마는 괜찮다. 너희가 떠나면 엄마는 모른다고 할 거다. 너희가 알아서 도망간 거라고. 그럼 엄마는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연좌제 때문에 어머니도 처벌받을 게 뻔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보내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 통일되면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통일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엄마 남쪽 오빠도 찾고. 그날 밤 어머니와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70년 가까이 헤어진 오빠를 그리워하시던 어머니. 이제 딸마저 보내야 하는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월요일 출발 전날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평양 외곽에 있는 애국 열사릉이었죠. 6.25 참전 영웅들이 묻힌 곳이었어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조국을 버리고 떠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사셨잖아요. 6.25 때도 싸우시고 저한테도 조국을 위해 살라고 하셨죠.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을 선택했어요. 이 조국이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지키셨던 그 조국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그냥 지옥이에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 잘 가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사실 전투기에 짐을 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지혜 사진 한 장,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엄마 결혼 반지다. 가져가거라. 어머니 거잖아요.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나 가져가. 나만 가서 팔아서 밥이나 사 먹어라.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 지혜가 자고 있었고 남편도 깨어 있었어요. 우린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살거나 죽거나. 새벽 5시. 일어났어요. 지혜를 깨웠어요. 지혜야, 일어나. 졸려요. 지혜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오늘 엄마랑 아주 먼 여행을 갈 거야. 비행기 타고 지혜 눈이 반짝 빛났어요.
진짜 엄마 비행기. 그런데 할머니랑 아빠는 못 가. 비행기가 작아서 나중에 데려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나왔어요. 우린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마지막 식사였어요. 많이 먹어라. 가는 길에 배고플 테니.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 김, 감자 반찬. 평생 못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6시였어요. 부대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 지혜 잘 키워라. 남편을 안았어요. 여보, 당신도 조심해요. 기회 되면 꼭 오세요. 그럴게요. 당신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요. 지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남편이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계셨고 남편은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부대로 가는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 자유가 뭐예요? 지혜가 곧 알게 될 거야. 부대에 도착했어요. 아침 조회를 하고 비행 준비를 했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리명희 동무, 오늘 훈련 조심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과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썼어요. 지혜도 작은 비행복을 입혔어요. 정비사들이 웃었어요. 오늘 딸도 태우는 거요? 특별히 허가받았소? 네, 교육 목적으로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믿었어요. 전투기 앞에 섰어요. 맥-19.5 작은 비행기. 하지만 오늘은 이게 우리 희망이었어요. 지혜를 조종석 뒤에 앉혔어요. 지혜야, 무섭지? 조금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뭐가 있어도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엄마, 조종석에 앉았어요.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연료 가득. 엔진 정상. 관제탑에 교신했어요. 209호, 이륙 준비 완료. 209호, 이륙 허가. 동해 상공 비구역 훈련.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동해가 아니라 서해로 갈 거였어요. 엔진을 켰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전투기가 떨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앞쪽에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 너머에 자유가 있어. 스로틀을 밀었어요. 전투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우린 날아올랐어요. 하늘로 자유를 향해 샵챕 날개의 비행.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오전 6시 20분.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래로 대동강이 반짝이고 멀리 주체 사상탑이 보였어요. 저게 마지막이구나. 저 도시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뒤쪽 좌석에서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흔들려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 원래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고도 3,000m.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연료 100%, 엔진 정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209호, 현재 고도와 방향 보고하라. 209호, 고도 3,000,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훈련 구역까지 15분 소요. 그대로 진행하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갈 거였어요. 이제 10분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레이더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지혜가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어디 가요? 아주 먼 곳. 거기는 좋은 곳이에요? 그래, 좋은 곳이야. 지혜가 배고프지 않은 곳. 아프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주는 곳. 그런 곳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제발 있기를. 라디오에서 들은 게 진짜이기를.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동해 상공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다.
조종간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전투기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엄마, 왜 방향을 바꿔요? 지혜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209, 왜 항로를 이탈하는가? 즉시 복귀하라.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209, 응답하라. 95.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전 계속 서쪽으로 날았어요. 최대 속도로. 뒤에서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지혜야, 괜찮아. 엄마만 믿어. 근데 왜 무전기를 껐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하니까. 고도를 낮췄어요. 2000m, 1000m. 산악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았어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래로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작은 집들, 논밭들. 저기 사람들도 다 굶주리고 있겠지. 저기 아이들도 지혜처럼 배고플 거야.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평안남도 상공을 지나 평안북도로 멀리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 그때였어요. 레이더에 뭔가 잡혔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점 3개. 추격기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북한 공군이 절 쫓아오는 거였어요. 209, 리명이, 즉시 착륙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다른 조종사 목소리였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김대위,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였죠. 리명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가? 당장 돌아와. 무전기를 다시 껐어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전투기가 가속했어요. 엄마, 뒤에서 비행기가 따라와요. 지혜가 뒤를 보고 소리쳤어요. 지혜야, 눈 감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고도를 더 낮췄어요. 500m. 나무들이 바로 밑에 보였어요. 위험했지만 추격기를 따돌리려면 이렇게 해야 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타다다다, 기관총이었어요. 추격기가 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지혜, 괜찮아. 안 맞을 거. 조종간을 급하게 왼쪽으로 틀었어요. 전투기가 휙 돌았어요. 총알이 옆으로 빗나갔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날았어요. 제발, 제발 맞지 마라. 서해안이 가까워졌어요. 저 앞에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저 너머가 남한이었어요. 리명이, 마지막 경고다. 착륙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김대위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도 저를 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쏴야 하는 거였죠. 미안해, 대위. 나도 어쩔 수 없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또 총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탕. 뭔가 전투기 날개를 맞췄어요. 기체가 흔들렸어요. 엄마, 연기가 나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계기판을 봤어요. 왼쪽 엔진 온도 상승, 기름 유압 저하. 맞긴 맞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바다에 도착했어요. 서해 상공. 아래로 파도가 일렁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북방한 개선. NLL, 보이지 않는 선이었지만 거기만 넘으면 남한 영역이었어요. 추격기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한 대가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조종석이 보였어요. 김대위였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손으로 뭔가 신호를 했어요. 돌아가라는 신호였어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가리켰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는 뜻이었어요. 김대위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도 딸이 있었거든요. 같은 나이였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고마워, 대위. 하지만 다른 추격기들은 계속 쫓아왔어요. 또 총소리가 들렸어요. 전투기 209, 최후 경고, 즉각 착륙하라. 안 그러면 격추한다. 이번엔 지휘관 목소리였어요. 격추 명령, 209호를 격추하라.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누군가 미사일을 발사한 거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혜야, 눈 감고 엄마한테 꽉 붙어 있어. 급선회했어요. 플레어를 발사했어요. 열 유인탄이 뿜어져 나왔어요. 미사일이 그쪽으로 빗나갔어요. 폭발음이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우린 괜찮아. 하지만 연료 게이지를 봤더니 벌써 절반이 줄었어요. 격렬한 기동 때문에 연료가 빨리 소진된 거였어요. 이러다간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어. 그래도 계속 날았어요.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그때 레이더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어요. 남쪽에서 오는 비행기들. 남한 공군이었어요. 무전 주파수를 OM으로 맞췄어요. 국제 비상 주파수. Hello, hello. I am a defector from North Korea. I am requesting ground protection. 떨리는 영어였어요.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This i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e read you. State your position and aircraft type. 남한 공군이었어요. 진짜로 응답했어요. I am in MiG-19. I have my dog Ramter with me. Please help. Understood. We are approaching Gram. Do not make any sudden movements. We will escort you. 구조해준다. 정말로 구조해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앞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F- 남한의 최신 전투기였어요. 크고 멋있었어요. 우리 낡은 MiG-19와는 비교도 그 전투기들이 양옆으로 붙었어요. 조종사가 저를 보고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지혜야, 봐, 저 비행기들이 우릴 지켜줄 거야. 저게 남한 비행기예요? 응, 우리 편이야. 북한 추격기들이 뒤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했어요. NLL을 넘으면 남한 공군과 교전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대휘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명이, 잘 살아라. 작고 슬픈 목소리였어요. 대휘도, 기회 되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돌아갔어요. 대휘, 미안, 그리고 고마워. 이제 우린 남한 영공이었어요. 200 아니, 탈북 항공기. 인천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Thank you so much. FK 2대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어요. 우린 그 뒤를 따라 날았어요.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지혜,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우린 해냈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연료였어요. 게이지를 보니 거의 바닥이었어요. 빨간 경고등이 남한 공군, 연료가 부족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단 거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날았어요. 멀리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한 땅, 자유의 땅.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연료 게이지가 거의 제로였어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비행기가 이상해요. 조금만 참아, 지혜야. 거의 다 왔어. 멀리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긴 활주로, 주변의 건물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 저렇게 많은 차가 북한에선 평양에도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주차장이 차로 가득했어요. 활주로 27번으로 들어오십시오. 비상 착륙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공항이 가까워졌어요. 활주로가 점점 커졌어요. 엔진이 멈칫했어요. 연료가 떨어진 거였어요. 엔진 정지, 비상 활주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전투기가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활주로가 바로 앞이었어요. 지혜야, 이 자세 그대로 있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꽈당, 거친 충격이었어요. 전투기가 미끄러졌어요. 1번, 2번 튀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조용해졌어요. 엔진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끝났다. 정말로 끝났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혜야, 괜찮아? 근데 엄마 목소리가 떨려요. 엄마가 좀 긴장했나 봐. 캐노피를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햇빛이 쏟아졌어요. 밖을 보니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야. 헬멧을 벗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어요. 비행복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혜를 안고 내려갔어요. 땅에 발을 디뎠어요. 대한민국 땅.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지혜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살았어요? 지혜, 우린 살았어. 우린 자유야. 자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자유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방관들, 공항 직원들, 군인들. 모두가 우릴 보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여기 쓰러집니다. 의료진,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들것에 눕혔어요. 지혜는, 따님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0년을 긴장하며 살았어요. 체제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충성하려고, 딸을 지키려고. 그 긴장이 일순간에 풀린 거였어요. 그리고 영양실조, 북한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수십 년. 그게 한꺼번에 몸을 덮친 거였어요.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위에서 출혈이 있었나 봐요. 환자 의식 저하, 빨리 병원으로. 엄마, 지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푸른 하늘이었어요. 북한 하늘보다 더 푸른 하늘이었어요. 우리 해냈어. 그리고 의식이 끊겼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우린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샵 챕터 6병상에서의 진실.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려보니 의료 장비들이 있었어요. 삐삐삐 소리를 내는 심장박동기, 링거를 매다른 스탠드, 산소 마스크, 병원이구나.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어요. 탈출, 착륙, 그리고 쓰러졌던 것.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입니다. 중환자실이에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틀이나. 가족분 부르실게요. 따님이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혜는 괜찮아요? 네,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문이 열리고 지혜가 뛰어 들어왔어요. 아이가 제 침대로 달려와서 안겼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엄마,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했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친절해 보였어요. 명희 씨, 기분이 어떠세요? 좀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요. 그럴 겁니다. 많이 약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했어요. 위궤양 천공이었습니다. 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내부 출혈이 있었고요. 응급 수술했습니다. 이 구멍이요?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북한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몸무게가 정상 체중보다 15kg 부족하고 빈혈도 심했고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타까웠어요. 명희 씨 나이가 36이시죠. 그런데 뼈 밀도를 검사해보니 60대 수준이더라고요.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간 기능도 저하돼 있고 치아도 여러 개가 손상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오래 버티신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제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나 봐요. 20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조금씩 망가진 거였죠. 치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따님도 검진했는데 역시 영양실조 상태더라고요. 키가 또래보다 작고 체중도 부족하고 앞으로 잘 먹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를 봤어요. 아이는 저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미안, 지혜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흰 죽이었어요. 맑은 국물에 쌀알이 보들보들하게 익어 있었어요. 김치와 나물 반찬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제가 떠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먹을 수 있어.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정말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쌀 맛이 진하고 이게 남한 음식이구나.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배가 따뜻해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어요. 명희 씨, 손님 오셨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국정원 요원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명희 씨, 국가정보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를 밖으로 나보냈어요.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명희 씨를 도우려고 온 겁니다. 한 요원이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탈북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전투기를 타고 오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지혜 수술부터 남한 방송을 들은 것, 동료가 처형당한 것, 당 비서 협박, 그리고 탈출. 요원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남편분과 어머니는 북한에 계시는 거네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좌제 때문에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분은 체포됐을 거고요. 어머니도 조사받으셨을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족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명희 씨, 본인 탓이 아닙니다. 그게 북한 체제예요. 하지만 제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럼 따님이 수용소에 갔겠죠. 명희 씨도. 요원이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명희 씨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따님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도 남편과 어머니는.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요원들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정비사시죠. 기술자들은 북한에서도 귀하니까 처형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용소에 보내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을 흐렸어요. 연세 많은 사람은 수용소에 안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아니면 어머니가 몰랐다고 잘 말씀하시면 풀려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계속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혹시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원들이 나간 뒤 혼자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많은 차들, 사람들. 어머니, 여기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불빛이 이렇게 많고, 차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지만 가족이 없으니 외로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차라리 북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요? 그때 지혜가 들어왔어요.
엄마, 밖에서 텔레비전 봤는데요. 우리 나왔어요. 뉴스에요. 북한 조종사가 탈북했다고 간호사가 병실 텔레비전을 켜줬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 북한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딸과 함께 매그-마이너스 전투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전투기 귀순 사례로 화면에 제 전투기가 나왔어요. 활주로에 서 있는 매그-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지혜를 안고 내리는 모습.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 조종사의 증언은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엄마, 우리 유명해졌어요. 지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통일부 사람들, 탈북자 지원 단체, 기자들. 명희 씨,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북한 공군 내부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결심하셨나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국정원에서 일단 막아줬어요. 지금은 환자가 쉬어야 합니다. 나중에 회복하면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병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족 생각이 나서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감옥? 수용소? 살아는 있을까? 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에 뭐라고 하셨을까? 내 딸이 반역자다라고 하셨을까?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문 앞에서 손 흔들시던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이에요.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잠이 안 와요. 약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26쯤 돼 보였어요. 저도 엄마거든요. 딸이 5살이에요. 그래서 명희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가족을 희생시켜서. 명희 씨, 제 생각에는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분도 어머니도 명희 씨가 딸을 구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이니까. 그럴까요? 제 할머니가 6.25 때 피난 오셨대요. 그때 큰아들은 북에 두고 오셨대요. 평생 그리워하시면서도 남은 자식들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그러셨대요. 6.25 또 그 전쟁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때 부모를 잃으셨죠. 할머니 말씀이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죽은 사람도 편하다고 하셨대요. 명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따님이라도 잘 키우는 게 남편분과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 아닐까요?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조금씩 회복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고 복도를 걸을 수도 있었어요. 지혜도 많이 밝아졌어요. 병원 직원들이 다들 잘해줬거든요. 간식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엄마, 여기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그래, 여기는 좋은 곳이야. 근데 엄마, 아빠랑 할머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혜야, 아빠랑 할머니는 조금 늦게 오실 거야. 북한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다시 데리러 가면 안 돼요? 위험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지혜야, 북한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 다시 가면 우리 잡혀갈 수 있어. 그럼 아빠랑 할머니는요? 걱정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잘 지내는지. 그럼 전화하면 안 돼요? 북한에는 전화가 잘 안 돼. 지혜가 울먹였어요. 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혜를 안았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엄마도. 그날 밤 지혜가 잠든 후에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딸 하나 살리려고 남편과 어머니를 지옥에 남겨두고 온 게 옳은 일이었을까? 차라리 다 같이 북한에 남아서 함께 죽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때 지혜 얼굴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 볼에 살이 조금 올랐고 안색도 좋아졌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적어도 지혜는 살았어. 지혜는 자유를 얻었어.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이 환했어요.
불빛이 가득했어요. 별은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여보, 어머니, 여기서 잘 살게요. 지혜를 잘 키울게요. 언젠가 통일되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제발 살아 계세요. 버티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다짐도 있었어요. 난 포기 안 해. 지혜를 위해서라도. 이틀 후 퇴원 날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원이요?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면 돼요. 남한 생활 적응하는 방법이랑 일자리 찾는 거랑.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지혜도 학교 갈 준비할 수 있고요. 병원을 나서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줬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국정원 요원들. 명희 씨, 힘내세요. 따님 잘 키우세요.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번화한 거리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잘 될 거야, 지혜야. 엄마가 열심히 할게.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 거야. 아빠랑 할머니는요? 기도하자.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제발 살아 계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딸은 지켰어요.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비록 죄책감이 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니까요. 자식을 지키는 게 엄마니까요. 샵 챕터 제외. 하나원에서의 첫날이었어요. 2022년 8월 초였죠. 명희 씨, 여기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지내실 곳입니다. 직원이 방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2개,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와, 엄마, 침대가 2개나 있어요. 지혜가 신기해하며 침대에 앉았어요. 폴짝폴짝 뛰어봤어요. 지혜야, 조용히 해야지. 죄송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푹신한 침대는 처음이에요. 북한에선 딱딱한 온돌 바닥에 이불 깔고 잤거든요. 침대가 있어도 나무로 만든 딱딱한 거였고요.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 교육 시작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나가고 우린 짐을 풀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병원에서 준 옷 몇 벌이 전부였지만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갔는데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20명쯤 됐을까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30대도 있고 50대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40대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예요. 작년에 왔어요. 함경북도에서 왔고요. 저는 리명이요. 평양에서 왔어요. 어머, 평양이요. 그럼 간부 가족이셨나 봐요. 조종사였어요. 진짜. 그럼 혹시 전투기 타고 오신 분? 순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용기라기보단 딸을 지키려고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두만강 건너서 3년 걸렸는데. 순희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굶어 죽고 아들을 데리고 탈출했다고요. 중국에서 2년 숨어 살다가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왔대요.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잡힐 뻔한 적도 있고. 근데 그래도 왔잖아요. 우리 명희 씨, 여기 와서 후회 안 하세요? 가족 두고 온 거 가슴이 아팠어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나도 그래요. 북에 부모님 두고 왔거든요. 밤마다 생각나요. 우린 서로 이해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일자리 구하는 법, 은행 사용하는 법, 교통 이용하는 법,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현금보다 카드가 편해요. 신용카드, 북한에는 없는 거였어요. 카드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돈을 내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돈도 없는데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지혜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원 안에 있는 작은 학교였는데 나만 교육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엄마, 오늘 컴퓨터 배웠어요. 재밌었어. 네, 마우스로 딸깍딸깍 누르면 그림이 나와요. 신기해요. 지혜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빠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희 씨, 면회 오셨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면회실로 갔어요.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명희 씨,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분과 어머니 소식입니다. 남편분은 현재 함경북도 회령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아 있어요? 기술자라서 처형은 안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살아 있다니. 아직 살아 있다니. 어머니는 조사받으시고 풀려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몰랐다고 진술하셔서요. 정말요. 어머니도 살아 계세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도 살아 계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남편분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약속은 못 드려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매일 기도했어요. 종교가 없었지만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제발 남편이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석 달이 지났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이제 사회로 나갈 때였어요. 명희 씨, 정착금으로 800만 원 나갑니다. 집도 임대 아파트로 배정됐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일자리는 생각해 보셨어요? 조종사 자격을 따고 싶어요. 남한에서도 비행기를 몰 수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 비행 경력이 인정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재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화장실, 부엌. 작았지만 우리한테는 궁전 같았어요. 엄마, 물이 나와요. 화장실에서 물이. 지혜가 신기해하며 변기물을 내렸어요. 북한에선 수세식 화장실이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문 열면 불이 켜져요. 현관 센서 등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신기했어요. 지혜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엄마, 애들이 제 말투가 이상하대요. 동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친구라고 해야 한대요. 그럼 앞으론 친구라고 하자. 그리고 수령님 만세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래, 여기는 자유니까.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상담도 해주고 명희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견디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가끔 강연도 했어요. 학교나 단체에서 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갈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심지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은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겐 그게 꿈이에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간직하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2023년 여름이었어요. 어느 날 국정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명희 씨,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국정원 사무실로 갔어요.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명희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분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 루트로 빼내는 중이에요. 언제 오나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 돌아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압력을 넣었고 국제 구명 운동을 했어요. 중국을 통해 비밀 협상도 있었고요. 여러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어요? 자세한 건 남편분이 오시면 직접 들으시죠. 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지혜 손을 꼭 잡고요. 엄마, 정말 아빠 와요? 오늘 아빠 만나. 나 떨려요. 엄마도 떨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여행객들, 출장 온 사람들. 그리고 그가 보였어요. 많이 말라 수용소 생활로 얼굴이 퀭했고 머리는 거의 다 빠졌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소리쳤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어요. 우린 달려갔어요. 서로에게로. 그리고 와락 안았어요. 정말 당신이요. 둘 다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지혜가 남편 다리를 안았어요. 지혜야, 우리 딸. 남편이 지혜를 들어 올리려다가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제가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미안하오.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린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재회였어요. 공항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남편은 계속 창밖을 봤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먼. 우리 집이에요. 차가 이렇게 많소. 믿을 수가 없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집을 둘러봤어요. 우리 집이 이래요? 정부에서 준 거예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2개나.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꿈만 같소. 내가 정말 여기 온 게 맞소? 맞아요. 우리 다시 만났어요. 그날 밤 지혜를 재우고 남편과 둘이 앉았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수용소에서 트럭 정비 일을 했소. 어느 날 중국 가까운 곳으로 트럭을 몰고 갔는데 감시가 소홀했소. 그때 도망쳤소. 혼자서요? 아니요. 같이 일하던 사람 둘이 더 있었소. 우린 셋이서 두만강을 건넜소. 밤 추격은 안 당했어요? 당했지. 개들까지 풀렸소. 한 사람은 잡혔소. 다행히 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건넜소.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붙잡혔소. 다시 북송됐을 거요. 나는 운이 좋았소. 한국 선교사를 만났소. 그분들이 숨겨주고 여기까지 오게 도와줬소. 고생했어요. 당신이 더 고생했소. 전투기 타고 오다니.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오. 우리 다 고생했죠. 근데 이제 함께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명희, 당신이 옳았소. 만약 북에 남았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요. 수용소에서 많이 생각했소. 당신이 딸을 살린 거라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덕분에 나도 살았소. 당신이 먼저 왔으니까 내가 올 수 있었소. 우린 서로 안았어요. 1년 동안 그리웠던 사람. 이제 다시 만났어요. 다음 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진 결과는 심각했어요. 영양실조, 폐결핵, 간 손상. 수용소 생활이 힘드셨나 봐요.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약 꾸준히 드시면 돼요. 남편도 저처럼 천천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우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혜는 학교에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에 불고기 나왔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많이 먹었어? 네, 2번 받아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남편은 정비 기술을 살려서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나만 차는 진짜 좋더구먼. 부품도 많고 기술도 좋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행복하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도 계속 탈북민을 도왔어요. 그리고 조종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지혜가 행복한 표정으로 먹고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혜가 웃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어요. 이거 내가 원했던 게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도 웃고 있었어요.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소. 네,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 아팠어요.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소. 제가 모셔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요. 나이 많은 분은 탈출이 더 어렵소. 그래도 기도하시오. 그리고 기회를 노리시오. 언젠가는 방법이 생길 거요. 매일 밤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지혜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 꿈에 대해 써야 하는데 뭐라고 쓸까요? 지혜는 꿈이 뭔데? 나는요, 엄마처럼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네, 엄마가 비행기 타고 날아서 우리를 구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혜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할머니 모시러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엄마도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할머니 모시러 가요.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꼭 그러자. 통일되면.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이 밝았어요. 별은 잘 안 보였지만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달 보고 계세요. 같은 달을 보고 있어요. 비록 다른 하늘 아래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남편이 옆에 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명희, 우리 여기까지 잘 왔소. 앞으로도 잘 살 거요. 우리 셋이서. 그리고 언젠가는 넷이서. 그날이 올 거요. 반드시. 우린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지혜도 우리를 안았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었고 고향도 없었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었어요. 하지만 우린 자유로웠어요. 우린 함께였어요. 우린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언젠가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늘에는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샵 챕터 8하늘에서 본 자유 2025년 가을이었어요. 남한에 온 지 3년이 지났어요. 명희 씨, 축하합니다. 항공훈련원 원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민간 항공사 조종사 자격을 따셨네요. 제 손에 자격증이 들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민간 항공사 부조종사 자격증 3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고 훈련받은 결과였어요.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명희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탈북민 조종사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밖에서 남편과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격증을 보여주자 둘 다 환호했어요. 엄마, 진짜 조종사 됐어요? 응, 이제 진짜 조종사야. 지혜가 저를 안았어요. 이제 13살이 된 지혜.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동그랗게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 최고,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오.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남편도 많이 회복됐어요. 3년 동안 꾸준히 치료받고 잘 먹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정비소 팀장이 됐고요. 오늘은 축하한다고 외식하자. 우린 삼겹살집에 갔어요. 지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엄마, 이제 비행기 몰아요?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에서 일해. 제주도 가는 비행기. 우와, 그럼 나도 엄마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 다 태워줄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명희,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러게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지혜도 학교 잘 다니고, 나도 일 잘하고, 당신도 꿈을 이뤘고, 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어머니 생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거든요. 건강하신지, 살아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에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딸이 드디어 조종사가 됐어요. 합법적으로요. 자유롭게요. 매일 밤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날 아침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명희 씨,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론 곤란하고요. 직접 오시겠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국정원 사무실로 갔어요. 요원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명희 씨, 앉으세요.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소식입니다. 어머니께서 중국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탈북하셨어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두만강을 건너셨는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 인천공항으로 오십니다. 제가 마중 가도 돼요? 물론입니다. 가족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셔요. 어머니가 정말이요? 어머니가? 네, 금요일에 인천공항으로. 오, 세상에. 기적이구먼. 집에 와서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할머니 오신대. 진짜요? 할머니를? 응, 금요일에 공항에서 만나. 지혜가 뛰면서 소리쳤어요. 야호, 드디어 할머니 만나요. 금요일이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가족 셋이서. 너무 떨려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엄마, 할머니 알아볼 수 있어요? 3년 만인데. 알아보지. 엄마니까.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였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어요. 명희야, 우린 달려갔어요. 서로에게로. 어머니, 어머니. 명희야, 우리 딸. 어머니를 안았어요. 너무 마른 몸이었어요. 뼈만 앙상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다. 둘 다 울었어요. 3년 만에 재회였어요. 할머니, 지혜가 달려와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지혜가 이렇게 컸니? 할머니, 저예요. 지혜, 할머니가 왔다. 어머니가 지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남편도 왔어요. 어머니, 저도 왔습니다. 고생했구나. 많이 말랐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좋아졌어요. 우린 넷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공항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네, 어머니. 서울이에요. 차가 이렇게 많아? 건물도 이렇게 높고.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명희야, 내가 옳았다. 여기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방들. 이게 다 너희 집이야? 정부에서 도와줬어요. 화장실도 있고 온수도 나오고 꿈만 같구나.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제일 좋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꾸며놨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쉬세요. 이제 편히 사세요. 어머니가 침대에 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명희야,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먼 길을. 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떠나고 나서 엄마는 혼자 살았다. 매일 너희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작년에 큰 병이 났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없고. 어머니, 그때 생각했지. 이렇게 죽을 바엔 딸한테 가서 죽자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브로커한테 돈 주고 몰래 국경 갔어. 70이 넘은 할망구가 두만강을 건넜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딸 보러 가는데, 손녀 보러 가는데.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 밥도 주고 잘 곳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고생은 무슨. 이제 다 끝났는데. 그날 저녁 가족 넷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제대로 된 된장찌개가.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맛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지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밥을 퍼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반찬도 드세요. 김치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손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내 아버지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진짜 조종사가 됐다며? 남한에서? 네, 어머니.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에서 일해요. 그래, 내 아버지도 조종사였는데. 아버지가 알면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명희야, 내가 한 선택이 옳았어. 조국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그건 조국이 아니었어. 진짜 조국은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야. 여기처럼.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혜를 구한 거야. 그리고 우리 다 살린 거고.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어요. 검진 결과는 심각했어요. 영양실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전반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매주 병원에 다니셨어요. 저랑 남편이 번갈아 모셔다 드렸고요. 한 달 후 제 첫 비행 날이 왔어요. 엄마, 오늘 첫 비행이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 잘하고 와요. 화이팅. 지혜가 응원해줬어요. 어머니도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하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어머니. 공항에 가서 유니폼을 입었어요. 파란색 정장에 날개 배지. 거울을 보니 정말 조종사 같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딸이 조종사가 됐어요. 자유로운 조종사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보잉 737점, 북한의 낡은 매그-19하는 최신 여객기였어요. 명희 씨, 준비됐어요? 기장님이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엔진을 켰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활주로로 나갔어요. 앞쪽에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3년 전 이 하늘을 날아서 자유를 찾았지. 오늘은 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야. 스로틀을 밀었어요. 비행기가 가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우린 날아올라 하늘로.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번엔 추격이 아니라 평화롭게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참 아름다운 땅이구나. 왜 이렇게 나뉘어 있을까? 북쪽을 봤어요.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 제 고향. 언젠가는 저 하늘도 자유롭게 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저 땅도 이곳처럼 밝아지겠지.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착륙하고 승객들이 내렸어요. 조종사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비행이었어요. 승객들이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3년 전 저 하늘을 날 때는 살기 위해서였지. 오늘 이 하늘을 날 때는 살아가기 위해서야. 차이가 있었어요.
큰 차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진짜 조종사가 됐구나. 네, 어머니. 이제 합법적으로 하늘을 나는 조종사예요. 그날 밤 가족 넷이서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남산타워예요. 참 그리고 저기는 한강이에요. 강에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지혜가 신나서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명희야. 네. 엄마가 남쪽 오빠 이야기했었지. 6.25 때 헤어지신 그 오빠를 찾고 싶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찾아드릴게요. 어머니,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신청할게요. 살아 계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자손이라도 있으면 꼭 찾아드릴게요. 일주일 후 KBS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연락이 왔어요. 명희 씨, 어머니 오빠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부산에 살고 계세요. 올해 84세시고요. 살아 계세요? 건강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외삼촌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멍하니 저를 보셨어요. 정말이냐? 네. 부산에 계대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시며 오셨어요. 70년 만에 다음 주 부산으로 갔어요. 가족 넷이서. 약속 장소는 KBS 부산방송국이었어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떨리는구나.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들어왔어요. 80대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어머니와 외삼촌이 서로를 봤어요. 순이야? 70년 만에 재회였어요. 순이, 우리 순이. 둘이 서로 달려가서 안았어요. 아니, 달려간 건 아니었어요. 천천히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서 안았어요. 살아 있었어. 나도 내가 살아있을 줄 몰랐다. 둘 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지혜도, 남편도, 촬영 스태프들도 다 울었어요. 미안, 혼자 살아서.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70년. 6.25 전쟁 이후 70년. 그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만났어요. 나 이제 늦었어. 곧 죽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죽기 전에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외삼촌이 저를 보셨어요. 내가 내 조카 딸이구나? 외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순이가 여기 왔다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우리 가족과 외삼촌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외삼촌도 자녀가 셋 있었고 손주도 여럿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이제 자주 보자.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엄마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어머니. 딸도 만나고, 손녀도 보고, 오빠도 만나고, 더 바랄 게 없구나.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지혜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그래, 그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로부터 몇 달 후, 지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지혜 축하. 엄마, 내가 쓴 글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엄마의 날개예요. 엄마가 전투기 타고 나를 구한 이야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엄마가 영웅이라고. 엄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엄마일 뿐이야. 그래도 난 엄마가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지혜가 저를 안았어요. 이제 제 어깨까지 오는 키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저녁에 가족 넷이 모여 앉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소. 네, 그러네요. 명희는 조종사 되고, 지혜는 상 받고, 어머니는 오빠도 만나시고,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엄마가 죽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후회 안 하니? 북한 떠난 거.
모두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해요. 단 한순간도. 나도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지혜도 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엄마도 후회 없어. 우린 서로를 안았어요. 가족 넷이서.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갔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모셨고요. 지혜도 잘 크고 있고요. 제가 한 선택, 옳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했어. 다음 날 비행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혜와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족 탑승이 가능한 날이었거든요. 조종석이에요. 그래, 여기서 엄마가 일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혜가 어머니를 부조종사 자리에 앉혔어요. 어머, 여기가 조종석이구나. 네, 어머니. 여기서 비행기를 조종해요. 내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일하셨겠구나. 그런데 훨씬 낡은 비행기였겠지만요. 이륙 시간이 됐어요. 승객들이 다 탔고요. 지혜, 어머니, 뒤로 가서 자리에 앉아. 이제 출발할게. 둘이 뒤로 갔어요. 저는 준비를 마쳤어요. 김포공항 관제탑, 제주항공 507편, 이륙 준비 완료. 제주항공 507편, 이륙 허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3년 전에는 생사를 걸고 날았지. 오늘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날아. 이게 자유구나. 스로틀을 밀었어요. 비행기가 가속했어요. 그리고 날아올라 하늘로. 자유로운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봤어요. 한반도가 보였어요. 남쪽도 북쪽도. 언젠가는 이 하늘의 경계선이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롭게 날 수 있겠지. 그날이 오겠지. 반드시. 객실을 돌아봤어요. 지혜와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해냈어. 딸을 지켰고, 가족을 구했고,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하늘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주도에 착륙했어요. 안전하게.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전한 비행 감사합니다. 지혜와 어머니가 조종석으로 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했어. 최고였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우리 딸, 진짜 조종사 다 됐구나. 네, 어머니. 이제 진짜 자유로운 조종사예요. 셋이서 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도 이 하늘을 날 수 있어. 언젠가는 너희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늘에는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서 가족 넷이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조종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통일되면 우리 북한에 가요. 할머니 고향도 가보고 엄마 부대도 가보고. 그날이 오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올 거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럴까요, 어머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니? 맞는 말씀이었어요. 통일되면 우리 다 같이 평양 가자. 내 아버지 묘소도 가고.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딸이 웃으며 자라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이제 이루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